2008년에 볼보 자동차는 볼보카 세이프티 비전 2020을 발표했습니다. 2020년까지 볼보 차를 타고 다니다가 사망하는 사람이 한 명도 나오지 않겠다는 위지를 보여준 것인데요. 그런 위지에 걸맞게 볼보 사장은 몇 달 전 볼보 광고에서 트럭 4대를 쌓아놓고 무려 15m 위에서 더 타워라고 하는 타이틀을 내걸고 스턴트맨 없이 직접 영상을 찍어 화제가 됐었습니다. 얼마 전 7월 28일 방송인 박지윤 씨의 볼보 XC90의 차량이 역주행하는 2.5톤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다행히도 크게 다친 일 없이 경상으로 끝나 모두의 마음을 안도하게 만든 일도 있었습니다. 이 일로 하여 2018년에 노르웨이에서 발생한 볼보 XC70과 덤프트럭 차량의 정면 추돌 영상도 다시 한번 화제가 되었는데요. 전면 스몰 오버랩 안전 테스트가 왜 존재하는지 보여준 이 사고는 볼보의 탁월한 안정성을 다시 한번 인지시켜 주었으며 운전자는 사고 이후 안으로 들어온 사고 파편을 밖으로 내던지는 장면이 이 영상의 압권이자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영상이 아니라 글이나 말로 들었으면 모두가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만한 장면이었죠. 이렇게 대단한 안정성을 자랑하는 볼보는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브랜드 철학이 돋보이지만 더 이상 볼보는 안전하기만 한 차량은 아닙니다. 토마스 인게나트라고 하는 독일 디자이너가 영입되면서 디자인에서도 한층 더 발전이 있었습니다. 이어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SUV를 만들 준비를 착실히 해왔는데요. 안정성뿐만 아니라 여러 방송 매체를 통하여 친숙하고 가족을 위한 패밀리카로서의 이미지를 새롭게 공고히 다지게 되었죠. 2세대 XC90은 작년에 페이스리프트까지 끝마쳤고 이제는 안전하면서도 고급스러운 SUV를 찾는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받는 차량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볼보 XC90 T8R 디자인과 인스크립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가격과 트림의 종류를 알려드릴 건데요. 기존 XC90은 5가지의 트림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D5 모멘텀, D5 인스크립션, D6 인스크립션, T8 인스크립션, T8 엑설런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현재 남은 것은 T8 인스크립션 뿐이고요. 나머지 트림은 더 이상 국내에서 판매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단 하나의 트림만 남은 것은 아닙니다. 디자인은 개선되지만 일부 옵션이 제외되어 오히려 낮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T8R 디자인이 새로운 트림으로 추가되었습니다. 내년에는 가솔린 마일드 하이브리드 엔진의 B6 트림도 국내에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2020년에는 R 디자인과 인스크립션 2개의 트림이 2021년에는 B6까지 더해진 3개의 트림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T8R 디자인은 9,290만원이고요. T8 인스크립션은 1억 1,020만원입니다. B6의 가격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정보가 없습니다. 9월에는 T8R 디자인 300대 정도의 물량이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인스크립션은 아주 소수의 물량만이 들어온다고 하네요. 지금까지는 물량이 없어서 답답해하던 대기자분들에게는 참 반가운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볼보 XC90 T8 전장은 4950mm, 전폭은 1960mm, 전고는 1765mm, 공차 중량은 2365kg입니다. 엑설런스 트림은 좀 다르긴 하지만 더 이상 국내에 판매되지 않는 트림이니 지금 드리는 정보들은 T8R 디자인과 인스크립션에 대한 내용이라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중요한 연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볼보사에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공인 표준 연비는 전기 2.8km에 가솔린 10km입니다. 실제적인 연비는 차량을 오랫동안 운용해봐야 알아낼 수 있는 부분이겠네요. 이어서 파워트레인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XC90T8은 직렬 4기통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엔진을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배기량은 1968cc에 최고 출력은 가솔린 엔진 318마력에 전기 모터의 87마력에 더해서 405마력의 힘을 발휘하고요. 최대 토크는 40.8토크입니다. 터보차저와 슈퍼차저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까지 더해진 아름다운 조합을 완성하였습니다. 1억이 넘는 차량의 2리터급 엔진이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 실주행 시에는 그런 아쉬움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고급스럽고 묵직한 주행 능력을 보여줍니다. 2리터 엔진이 이렇게 멋진 파워를 자랑하는 것은 볼보의 드라이브 E 엔진 블록은 설계상으로 450마력까지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기 배터리 완충 시 30km의 거리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가 없다고 해도 EV 모드로 잠시 동안은 주행이 가능합니다. 내년부터 출시되는 B6 마일드 하이브리드 엔진은 첨단 운동 에너지 회수 시스템과 2.0 가솔린 엔진이 결합하는 형태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류는 엔진이, 후륜은 전기 모터가 담당하는 상시 사륜 구동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요. 주행 시 차량이 약간이라도 미끄러지면 사륜 구동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됩니다.
8단 자동 변속기를 사용 중인데 전진할 때나 후진할 때나 2번씩 기어 노브를 움직여줘야 해서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도로 상황과 선호도에 따라 에코, 컴포트, 다이나믹, 오프로드, 인디비주얼 중에 선택이 가능합니다. T8에는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됩니다. 전륜에는 W25니, 후륜에는 인테그럴 링크 서스펜션이 적용된 것인데요. R디자인 트림에 안타깝게도 에어 서스펜션이 빠져 있습니다. 이 에어 서스펜션 덕분에 2열에서도 무난한 승차감을 제공하며 과속 방지 턱도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노면에서 전해지는 진동을 걸러주고요. 코너를 돌 때 한쪽으로 눌려있던 서스펜션이 반대 코너에서 자리를 바꿀 때 원상복귀하는 능력은 준수하지만 T6만큼은 아닙니다. 주행 모드를 스포츠로 바꾸면 지상고가 낮아지고 오프로드를 선택하면 높아지는데요. 트렁크 쪽에 에어스펜션을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는 버튼이 있기 때문에 물건 적재할 때 도움이 됩니다. 볼보 XC90은 SPA 플랫폼을 기반으로 합니다. 4년의 개발 기간을 거친 SPA는 고장력 보론 스틸의 비율을 크게 늘려서 강성과 경량화를 모두 잡아낸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캐빈룸 앞뒤의 엔진룸, 러기지룸 등의 적절한 강도의 고장력 강판, 보강제 등으로 충돌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것이 방송인 박지훈 씨의 가족의 사고에서도 큰 위력을 발휘하였는데요. 또한 볼보차는 충돌 후에도 진행 방향이 변하지 않고 비스듬히 직진시키는 슬라이드 어웨이 기술을 전 차종에 적용하였습니다. 현대 차는 신형 8세대 소나타 등에 적용한 3세대 플랫폼에 이런 효율적인 볼보의 충돌 설계를 많이 반영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은 외관의 디자인과 기능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보는 안전을 중시하지만 올드하지 않느냐라는 비판을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아직도 약간은 올드한 면이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개선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헤드라이트의 토르의 망치는 유지했으며 라디에이터 그릴은 안으로 패여 들어간 곡선 형태이기 때문에 스포티하며 카메라와 일체형인 신형 아이언 엠블럼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어줍니다. 하단의 좌우에 위치한 에어 인테이크에 크롬 장식이 들어가 있는데 적절해 보이며 범퍼 쪽도 두 개의 선을 돌출시켜 안정성과 스포티함을 모두 잡으려고 했습니다. 전면 와이퍼는 링컨 에베이터처럼 와이퍼 안에서 워셔액이 나온다고 합니다. 다음은 측면입니다. 측면은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심플하며 페이스리프트 이후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사이드 캐릭터 라인은 헤드램프에서 리어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이 더욱 길어 보이게 해줍니다. 도어 하단 꺾이는 크롬 라인은 전면부와 일체감이 있는 것이지만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아닙니다. 27545에 20인치 텐스포크 블랙 다이아몬드 휠이 인시크러션 모델에 들어가 있습니다. R 디자인 모델은 22인치 휠을 사용합니다. 측면은 전체적으로 평이한데 휠에서 포인트를 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름용 타이어라서 마른 노면에 성능과 연비에 강점이 있습니다. 후면부를 살펴보시겠습니다. 리어 램프가 바이킹의 뿔처럼 위로 쭉 뻗어져 있는데 창의적이긴 하나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중앙 네거티브면의 굴곡도 크지 않고 하단에는 계단식으로 볼륨감을 살려 크롬 라인으로 포인트를 주었지만 역시 특별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동차의 디자인은 기술과 결합하므로 테크니컬하면서도 매력적인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북유럽의 심플하고 실용적인 부분은 잘 살린 것 같네요. 볼보 XC90 인테리어를 럭셔리에 대한 최고의 스칸디나비아적인 표현 방식이라고 정의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스웨덴 유리 제조업체인 오레포스사의 크리스탈 변속 레버인데요. 이 레버에서는 야간의 LED 조명까지 제공합니다. 센터 페시아 가죽들은 나파 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대시보드와 센터 콘솔에는 나뭇결이 살아있는 천연 리니어 월러 소재로 마감해 고급스러움을 강조하였습니다. 9인치 터치 스크린은 작아서 아쉽긴 하지만 디자인과 직관성은 좋고 적외선 방식이라 조작감도 훌륭합니다. 물리 버튼을 최소화하여 터치 스크린 밑에 홈 버튼 하나만 남겨두었고요. 터치 스크린에서 홀드 버튼을 누르면 엔진으로만 구동이 가능해서 배터리를 아끼며 주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글러브 박스는 레버가 없고 전동식 버튼으로만 조작이 가능하여 컵홀더 쪽 수납 공간은 긴 물건을 수납하기 좋은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투톤이라서 아름답지만 조절을 수동으로 해야 해서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12.3인치 풀 디지털 계기판은 시인성이 뛰어나고 테마 변경 기능이 좋지만 타사 대비 조금은 작아 보입니다. 인체 공학적 설계가 반영된 시트는 컴포트 레더 천연 나팔 레더로 마감 처리되었으며 앞좌석은 전동실 럼버 서포트와 쿠션 익스텐션, 사이드 서포트까지 갖췄습니다. 사이드 볼스터는 8가지 방향, 럼버 서포트는
4가지 방향까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열선뿐만 아니라 통풍 및 마사지 기능까지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제공합니다. 앰비언트 라이트의 밝기와 조명 범위가 넓은 편은 아닙니다. 헤더 디스플레이도 갖추고 있습니다. 2열은 괜찮은 공간은 갖추고 있습니다. 헤드룸과 레그룸은 충분하고요. 리클라이닝과 전후 슬라이딩도 가능합니다. 전용 공조장치 패널을 갖추고 있고 사이드 커튼이 제공됩니다. 1열 시트만큼이나 2열 시트도 부드럽고 편안하고요. 유아용 카시트도 갖추고 있습니다. 만약에 유아용 시트를 설치 안 하고 그냥 앉을 때에는 안전벨트가 어린이 몸에 잘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부스터 시트라고 해서 올라가서 앉을 수 있게 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벨트가 몸에 딱 맞게 됩니다. 2열은 열선만 제공이 된다는 점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3열 또한 나름 괜찮은 공간을 갖추고 있지만 레그룸과 헤드룸은 사실 성인이 이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환풍구와 건조장치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T8 인스크리션에는 바우어 웰킨스라는 사운드 시스템이 탑재됩니다. 19개의 스피커는 뛰어난 음질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음량을 최대로 키우면 조금 찌그러진다는 느낌이 아쉬운데요. 적정한 크기의 사운드를 유지하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실내 공기청정 시스템이 포함된 클린존 인테리어와 4가지 구역 독립 온도 조절 시스템 기본 적용이 됩니다. 트렁크는 전동식 트렁크가 제공되고요. 기본 트렁크 공간이 340m인데 2열까지 폴딩하면 1888리터까지 공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배터리와 전기 모터로 주행 시에는 소음이 적은 편입니다. 다만 정차 시에는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 엔진을 돌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소음은 발생합니다. 정숙성을 위해 전후면 글라스 모두 이중 접합 유리를 사용한 것도 특징입니다. R 디자인이 어떤 트림인지 2021년형으로 연식이 변경되면 옵션상에 어떤 변경사항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8 R 디자인 트림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디자인적인 변화가 있지만 중요한 옵션 몇 개가 빠져있기 때문에 인스크립션보다도 더 저렴한 모델입니다. 전면 그릴 디자인과 범퍼 하단부, 사이드 미러, 루프레일, 사이드 윈도, 사이드 몰딩, 도어 핸들 데코, 휠 디자인이 다르고 크기도 22인치를 사용한 것이 가능합니다. 후면 범퍼 몰딩과 범퍼 디자인이 다르고요. 실내에서는 레더와 노벅 혼합 시트를 사용합니다. 나파 가죽에 비하면 낮은 등급의 소재입니다. 그리고 페달도 스포츠 페달이 들어갑니다. 이제는 인스크리션에는 있지만 R 디자인에서는 빠지게 되는 아쉬운 옵션들을 알아볼까요? R 디자인은 일단 에어 서스펜션이 빠지게 됩니다. 승차감에서 상당한 손해를 보는 것이고요. 오디오는 하만카돈의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을 채택하였는데요. 14개 스피커가 최대 600W 출력의 다중 채널 디지털 앰프로 구동이 됩니다. 크리스탈 기어 노브도 없습니다. 1열에 통풍과 마사지 기능이 빠지게 됩니다. 정말 핵심적인 옵션들이 R 디자인에서 빠지게 돼서 트림 선택하실 때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2021년형 모델들부터 추가되는 기능들을 알아볼까요? 현재는 T8에는 모든 트림에 무선 충전 기능이 없었는데 21년형부터 추가된다고 합니다. R 디자인에는 전자식 기어 노브가 추가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B6 엔진이 라인업에 추가된다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전체적으로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XC90의 안전 및 편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전자와 동승자를 보호하는 것은 볼보에게 가장 중요하며 최첨단 안전 기능들은 오랜 세월 동안 볼보의 노력이 담긴 혁신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이드 커튼식 에어백을 세계 최초로 적용한 것도 볼보이며 충돌 시 브레이크 페달이 분리되며 운전자 다리 골절을 막는 BPR 기능도 개발한 것이 볼보입니다. 1959년에 세계 최초로 개발한 3전식 안전벨트는 100만 명의 목숨을 살렸다는 평가를 받았고 에어백이나 각종 안전장치들이 개발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장치이며 XC90에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볼보 특유의 경추 부상 방지 시스템은 후방 충돌 시 등과 목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동차가 도로를 이탈해 공중에 뜨는 경우 플랫폼에서도 설명드린 앞좌석의 구조가 척추를 경착륙의 충격에서 보호해줍니다. 시티 세이프티 기능이라고 해서 자동 제동 기능과 충돌 회피 시스템을 결합하여 차는 물론이고 자전거와 주행자 및 큰 동물과의 사고 위험까지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술이 있습니다. 파일럿 어시스트는 크루즈 기능으로 명확히 표시되는 도로에서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며 최대 140km까지 속도를 설정하여 주행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측후면 접근 차량 경보 장치는 오토브레이크를 통해 주차 공간을 후진으로 빠져나올 때 사각지대에서 접근하는 차량에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해줍니다. 충돌이 임박하면 운전자를 대신하여 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밖에 도로 이탈 완화 기능, 반대 차선, 접근 차량 충돌 회피 기능,
사선 유지 보조, 사각지대 정보 시스템 등도 갖추고 있습니다. 자동 주차 기능은 주차 공간을 측정하여 차량 길이 1.2배 이상인 경우 운전자를 대신하여 스티어링을 조작해 주차하는 기능입니다. 운전자는 브레이크와 기어만 제어하면 되고 좁은 평행 주차 구역을 빠져나갈 때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설명해드린 XC90T8과 조금은 가까우셨나요? 배기량 대비 높은 효율성을 자랑하는 엔진을 갖추고 있으며 볼보차가 가지는 안정성은 그 어떤 브랜드의 차량과도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차량에서 가지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안정성이니까요. ADS의 기술력도 충분하며 편의 옵션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제동 능력도 훌륭하고요. 하지만 사이즈가 작은 연료 탱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체감 연비는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R 디자인에서는 중요한 옵션들이 빠져서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스칸디나비아 감성을 내뿜는 실내 디자인과 구성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만족감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쉬움을 자아낼 것입니다. 단점과 장점이 분명하지만 완전한 전기차가 등장하지 않은 과도기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은 가까운 거리를 출퇴근한 사람들에게는 아주 매력적인 차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새로운 차량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